3. 유해물질 배출. 유해물질 배출 효과도 있어요. 필자는 되도록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다. 먹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방귀가 나온다. 유해물질인데 바로 방부제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개 수입 밀로 만든 것인데 마치 방부제 절임과도 같아서 음식이 아닌 독에 가깝다. 인터넷에서 관련 동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필자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미국의 거대 농장에서 밀을 수확해 대형 저장고인 사일로에 저장하는 동영상이었는데 한쪽에서는 트럭에서 수확한 밀을 쏘아붓고 다른 쪽에서는 방부제를 쏘아서 썩지 않게 절이는 장면이었다. 밀 쏘고 방부제 쏘고 그러면 섞어서 절여. 그러고서는 수출할 때 거기서 빼서 차에 실어서 선적해갖고 오는 거야. 선적 과정에 또 방부제 쳐. 몇 달간 오니까 방부제 절임이에요. 밀가루 산업체에서 따로 방부제를 안 써도 빵 만들고 어떤 그런 업체에서 따로 안 써도 이미 방부제 절임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걔네들도 지네들 먹을 걸 방부제 안 친 놈 따로 빼놓고 먹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배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또 방부제로 절인다. 그리고는 수개월 이동하여 우리나라의 제분업자에게 인도되는 것이다. 빵공장이든 음식점이든 업소에서 방부제를 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방부제 절입니다. 산에는 쥐가 많아서 늘 먹을 것을 찾아오는데 그래서 쌀이나 감자, 무 등 음식물을 보관하는 통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결제 초기에는 통에 공간이 모자라서 라면은 밖에 두는데 무엇이든 못 먹는 것이 없어서 가리지 않고 먹는 쥐가 라면만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처음에는 넣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어쨌는지 너무 많았는지 어쨌는지 밖에 놨는데 안 먹더라고. 쥐가 다니거든? 안 먹어.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그냥. 그래서 통을 더 넓게 쓰게 됐지? 라면 넣을 공간만큼 밖에 놔도 되니까 다른 걸 채울 수 있잖아. 그렇게 됐어요. 안 먹어, 쥐가 라면을. 예. 그런 거야. 그 방부제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방구가 얼마나 심하게 나오는지 몰라. 라면을 먹으면. 산에서도 그렇고 맛이 먹는 거에 영양 딸리고 하는데 그렇게 맛있어. 맛이 더 맛있어. 영양 딸리면 특히 더 맛있어요. 간편하기도 하고. 한겨울에 보온밥통이 아니잖아. 꽝꽝 얼어요. 아침에는 덮어놓는데 밥을 조금씩 해 나중에 3일씩도 못 둬. 꽝꽝 얼어. 그러니까 조금 해서 빨리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틀에 한 번씩 해서 먹더라도 한나절 지나면 차지인지 이제 뭐 덮어놔도 그래. 나중에 차요. 그래서 국을 끓여서 막으로 먹을 수밖에 짜니까 설얼기도 해. 국에다가 밥 집어넣고 같이 끓여도 그래서 따뜻하게 먹지. 국이 아니라 생물이라도 끓여 먹어야 돼. 그러니까 라면 국 없을 때는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식으로 라면도 먹고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이렇게도 하게 되고 아주 안 먹긴 안 되더라고. 먹게 되더라고. 그러면 방구가 그렇게 심하게 나와. 근데 저 같은 경우 먹으면 방구 나오거든요. 진즉부터 그랬어요. 어디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싸고 해서 맛있고 해서 공부자들이 잘 다녀서 같이 갔었는데 맛있긴 잘하는데 밀가루에 들었는지 어디에 들었는지 방부제가 그걸 먹으면 방구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거야. 같이 다니는 부부들은 나처럼 방구 심하게 안 하더라고. 난 오토바이 쏘듯이 방구를 쏘더라고. 한참을 쏘고 또 한두 번 쏘는 것도 아니야. 30분 넘게 쏘는 것 같더라 먹고 나서. 그렇게 심하게 방구가 났어. 그것만 먹으면 그러더라고. 그 집으로 안 가. 제가 맛은 좋았는데. 다른 공부들은 공부를 막 기운이 못 돌리는 거겠지. 다 똑같이가 않아. 그러니까 공부라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잘 배출해. 심한 줄은 모르는 거야 걔네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산에 오래 있다 보면 간편하고 맛도 기가 막히게 좋아서 나쁜 줄 알면서도 가끔은 라면을 먹게 되는데 먹고 나면 방귀가 대단히 심하게 나온다. 필자는 기운이 잘 돌아서 바로바로 배출되어 체내에 쌓지 않으나 기운이 덜 도는 대부분 사람들은 만병의 근원을 체내에 쌓는 것이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뉴스에서 봤는데 젊은 사람이 라면만 먹고 살 때 한 달 내내 일도 그냥 용용직 같은 건 아니면 귀찮으니까 라면 끓여서 먹은 거야. 밥도 저처럼 라면 먹으면 밥 말아 먹고 이렇게 주로 먹은 거야. 라면을 주로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햇반 같은 거 사다가 죽었어. 라면으로 계속 연명하듯 죽은 것 같다. 그러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방부제가 그게 하루 허용량이라는 게 하루에 얼마 먹으면 배출할 것이다는데 그보다 더 먹은 거지 계속. 근데 딸 음식들이 다 허용량, 빵에도 이만큼 허용량. 여러 개 먹으면 허용량 몇 배를 초과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방부제가 아주 그냥 죄 방부제 들었어 음식에. 안 되는 게 없다시피 가공식품 같은 거 다 방부제 들었다고. 좀 오래 가는 것들은 사그리 다 방부제야. 방부제 천국이야. 전에 같은 경우는 먹으면 방구 나오는 그걸 보고서 그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방구 나와. 그냥 오래도 안 가. 근데 아주 안 좋은 것만 먹잖아. 바로 섭사 나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응? 속이 안 좋아. 맛은 좋았는데 뭐가 안 좋았지? 상했든 뭐도 안 좋았지? 만약에 갑자기 꾹해 한 번에 쫙 이게 될게 왜? 장으로 빠져나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저도 나중에 장청소라는 게 있는데 원룸 화장실 가면 뭐 볼 것도 물설사요. 싸그리 빼네.
헛먹은 거지. 입에 좋다고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입에 맛은 좋았어도 그건 중국 애들 음식이 최근에 중국산 아주 문제 심각해. 우리나라 중국 식품 들어오면서부터 아우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질병 걸린 사례도 많더만. 의사들 유튜브에 나와 이식까지 중국 거 이식까지 뭐 무슨 주스 통조림 싸다고 먹은 게 죄 그건 거야. 중국 요즘 천원빵이라가 수입해 온 거예요. 중국산이야. 걔네들 거는 음식이 아니 독극물이야. 싸다 먹으면 큰일 나요. 몸담에. 그래서 실제로 신장방에 어느 일가족 통조림을 그렇게 먹었대네. 무슨 통조림인가 싸게 가족이 일가족이 죄.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하고 난리도 아니야. 가족이 죄. 그랬더니 그 병원에 그런 사례. 그래서 그런 음식들 주로 뭘 먹었냐면 하여튼 20가지 해갖고 그런 게 한두 사람도 아니야. 여럿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병원에도 지금 그렇게 와가지고 뭐 먹었나 알아보니까 주로 뭘 먹었나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밝혀진 거야. 한두 개가 아니야. 중국 음식이. 중국에 수입해온 것들이다. 옛날에 아기 분유 커피 들어가는 프림 중국산 뭐 뭔데 그게 아주 그냥 어린애들도 죄 죽고 막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조차 난리 나서 사형당하고 그랬어요. 걔네는 돈만 벌면 돼서 도저히 못 믿어. 마늘도 심으니까 안 났대잖아. 중국산이야. 마늘 심었더니 안 나. 우리나라 거 키할 거 가지고 팔아먹고 중국산 싸니까 그거 갖다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야. 농부가 마늘이. 그리고 씻으면 녹색 물 나와. 야 별짓을 다 해. 심각해 우리나라도. 중국산 그 농산물이고 뭐 수입해갖고 심각해.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농가는 다 망했고. 그래요. 아유. 수입업자들 그런 거 수입하지 말아야 되는 걸 돈 벌 생각만 하고. 이건 지금 다들 이기적이 돼서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서 중국 애들 돈 있는 애들은 중국 거를 안 먹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하여 비싼 거 그거 먹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수입한 바람에 국산이라고 파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졌어. 이제 김치 국산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죽은 그 배우 누구 있잖아. 그 사람들이 믿고 했어. 나중에 검문들을 했는데 재료가 중국산이었어. 그거 먹은 많은 사람이 그 병 걸려서 그 벌 받았는지도 몰라. 그 여자 이름이 뭐였나. 김치 공장하고 했던 여러 사람한테 그 많이 팔렸을수록 더 그랬지. 돈은 벌었는지 몰라도 그 죗값을 받아. 아마 그래서 더 얼마라도 더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런 겁니다. 철칙입니다. 돈 벌려고 살면 안 돼. 절대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그대로 받아 자기가 다. 그렇습니다. 단전음에는 그렇게 해독물질 배출 효과도 있다. 상했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5분도 안 되어서 설자가 나와서 배출한다. 몸에 나쁜 것은 기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어디 몸에 좋지 못한 곳이 있으면 기운이 가서 고친다.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져 있다. 시력도 좋아진다. 깊은 경지는 둘째치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 그렇습니다. 표현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아져요. 표현만 20초에도. 근데 그건 뭐 단전호흡하고 비교가 안 되고. 단전호흡은 영혼을 키우니까. 삶의 목적. 그리고 기운이 많이 쌓이니까 몸도 많이 더 잘 고치지. 예. 제가 한참 동안 올 때 이제 글 쓰느냐고 하루 종일 이거 쓰고 있어서 갖고 노안이 심해졌어요. 근데 시력은 좋아요. 시력은 더 좋아졌어요. 젊었을 때보다. 노안이어도 사그리다 검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운동하시는 분이 소리를 하더라고. 이 둘째 올바르고 총명해진다. 이 정신 공부를 하면 바로죠. 바른 마음덩어리라. 바른 마음덩어리야 사람이. 기운을 쌓는다는 거에서 영혼을 키운다는 거는 바른 마음을 키운 거야. 그래서 바라죠. 자꾸 바라죠. 자꾸 가메가메 올라가는데 성의 정심 그래요. 공부하는 정성 깊어지고 그 다음에 정심이 다음이 정심 단계예요. 그 단계 가는 사람은 바르지 않은 사람 막 남인데도 욕하고 가서 4, 5년 전이니까 30년 전 얘기네. 남의 차를 가서 발로 걷어 찬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쭈그러뜨리지 못하고 타이어를 찬 건데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소리가 하고 한다고 한참 정심이 그 단계 깊게 빠져있던 거지. 저는 보니까 알겠더라고. 거쳐가면 알아요. 자꾸 가려니까 하는 짓을 보면 어디 있는지를 보여.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지금 평생 이러고 하는 행동이 그렇게 해. 왜? 그래서 그걸 하신 거예요. 덕육도 실제로 인내, 극기, 희생, 봉사 이러고 가고 하는 행동을 보면 한다고. 봉사 단계 가 있잖아. 자기가 찾아서 해. 호조주 보면서. 그래요. 척척 가요. 기가 쌓일수록 영혼이 커져서 전에는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어렸던 내용이 쉬워진다. 밝아져서 그런 것이다. 기는 전구의 촉처럼 많을수록 멀리 그리고 환하게 비춘다. 기억력과 이해력뿐만이 아니고 판단력도 좋아져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 못할 때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판단력이 뚜렷해. 옳고 바른 거 특히 더 판단력이 더 바른 마음 키웠으니까 확연하게 알아. 그거는 전에는 어떻게 해야 옳지 판단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것은 이게 옳다 하고 확연하게 알아진다.
내가 커진다는 것은 곧 바른 마음이 커지는 것이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도 명확해진다. 이 부분이 바로 공부의 진수로서 기운을 모아 나를 키우는 이유이고 상천에서 만물을 기르시는 까닭이다. 기가 모여서 정신이 영원히 커지는 것이고 실질적인 나의 발전이다. 사회적인 지위가 대통령이나 황제가 되더라도 자신의 본질적인 크기는 조금도 커지지 않는다. 재벌 총수로 거부가 되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모두 고개 숙이고 자신을 높여준다고 해도 실제로는 내가 조금도 커지는 것이 아니다. 역으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해도 역시 나의 크기는 조금도 들지 않는다. 물론 그런 소리 듣고 스스로 자비감 빠지고 이러면 진짜 적어져요? 내 마음이 나여서. 그러니까 그거 의식될 필요 없어. 그래서 작은 거지 그런 거야. 주위의 환경에 공부 많이 돼서 주위 환경에 일체 점점 더 영향을 안 받아요. 평상심도 유지하게 되고 또 강해지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예.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마치 당연하던 듯이 남을 부린다. 교만함이나 남을 부리는 행위는 바른 마음도 아니고 바른 행위도 아니어서 자신을 그만큼 해쳐서 자신의 크기를 줄인다. 예,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거부일수록 절약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높을수록 자신을 낮춰야 돼요. 특히 남을 부리는 행위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 자신이 행한 백행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상천의 공식이다. 남을 부린 만큼 반드시 남에게 부림을 당해 갚는다는 말이다.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뭐 상사거나 사장이거나 뭐 어쩌고 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고 상대가 인정해서 한 거 아닌 권위를 이용한다거나 뭐를 이용한다거나 어쩌고 해서 부려먹었지. 반대로 갚는다고. 그래도 남을 많이 부린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은 안 봐도 알아. 다음 생에 뭐로 살지. 비천한 사람이 돼서 그래야 남한테 부림을 당하지. 종이나 노예죠. 옛날에 지금은 종노예라는 제도는 없지만 남한테 사설이 부림당하고 그러면 그게 종이지 뭐야. 하인이지 뭐야. 큰 틀에서 직장인도 하인 같은 거야. 개인 회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주지 당하잖아. 잘주면 한순간에 밥그릇 잃지. 꼼짝 말하지. 그래서 갑질들 하지 부자들이. 그래요? 사장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반말 찍찍거리고. 남한테도 그 짓을 해, 습관이 돼가지고. 돈이 무슨 권력이라 생각하는지? 예, 밑에 사람들은, 목줄 잡힌 사람들은, 밥그릇 잡힌 사람들은 쫄쫄매니까. 몸에 배서 그 짓을 해. 그대로 받는다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 하는 거를.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 다음 생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못 받지, 그거. 그게 나쁜 점이야. 그걸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그럼 받는 자리로 가. 그렇게 태어나. 그걸 고치려니까. 지가 갑질해갖고, 지가 한 거보다 더 세게 많이 당해야 그게 나쁘다는 걸 영혼에 각인시켜서 다음에 안 할 거 아니야. 그걸 성품 닦기라고 해. 그게 공부야 그게. 이번 생에 지가 뭘 많이 남한테 당하고 살잖아. 다음 생 뭐 전생에 그 짓을 많이 했다는 반증일 수 있어. 그거 고쳐야 돼.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그만큼 영혼이 큰 사람인 거야. 그런 거예요. 못난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고 남 부리고 못난 놈이 그래. 그대로 당한다니까 자기가 다음 생에. 그러니까 남 많이 부리는 놈 어떻게? 다음 생에 안 봐도 비천한 가문 비천하게 태어나서 재산 없는 멀로 어디로 태어나서 남한테 막 부린 다음에 갚아야 되잖아. 갚으면서 당해야 돼. 그래 내가 다음 생에 좀에도 고쳐서 덜 하고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한 번에 안 하게 안 되겠지. 한 번에 안 고쳐지지. 그렇게 안 쉬워. 성품 고치는 거 그렇게 안 쉽다고. 무지하게 당해야 조금씩 고쳐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어떻게 할지 뻔히 안다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키워온 거야. 다들. 남을 부린 만큼 반드시 남에게 부림을 당해 갚는다는 말이다. 타인에게 평생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는 노예 또는 종이라고 부른다. 남을 많이 부린 사람은 그것을 갚기 위해 다음 생에 반드시 종으로. 요즘 노예니 종인이 없으니까 재산 없고 그런 처지의 노인은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런 부림을 그래서 당한다고. 그래서 성인께서는 자신을 낮추라고 하시는 것이다. 공자님께서는 시경에서 성인들도 제 같은 말씀 하셨어. 시경도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건 줄 알겠어. 여기 발제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잠수복의 역공지소. 역경기사전인가? 어디에서 이걸 인용하셨던 게 있어서 제가 여기에 뜻이 이거라 여기 갖다 풀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시경 따로 본 적은 없어요. 묘하지. 이런 거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없는데 그냥 알아. 그게 진짜 공부예요. 기가 막혀오니까 설명할 수도 없어. 잠수복의 역공. 한자도 파자가 돼서 저절로 알고. 그렇습니다. 글자가 뭔 글자를 모르는 건데도 뜻을 알아. 기가 막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아는 글자들이 많아. 제가 그래서 한자 자전이 없어. 역경 공부만 자전이 없어서 만몇천자 될걸. 역경 전부 다 한자가. 자전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만 가지고 들어와서 봤어요. 본문만 써가지고 올라와서 봤어. 본문만.
책도 내 책이 아니고 동생 책이어서 한자 모르는 자 셌지. 한문 공부 제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글자는 뭔 글자든지 모르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냥 붙여서 읽어. 그런 것들 많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잠수복의 물에 잠기어 숨고 엎드릴 복자예요. 잠은 물에 잠겼다는 뜻이고 물속에 들어가 동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용이 동굴 속에 숨었는데도 거기서도 보일까봐 엎드렸어.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지. 그런데도 구멍으로 발굴소야 환하게 비쳐. 동굴 속에 숨고 거기다 또 엎드렸는데 그런데도 환하게 비쳐. 직역은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에 잠기어 숨고 낮추고 다시 또 동굴 속에서 엎드렸는데도 또 낮추었으나 여전히 구멍으로 환하게 비쳐 나온다. 여전히 높다. 낮추었으나 여전히 높다. 그 뜻이요. 왜 이렇게 알아? 저도 어떻게 더 설명을 못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추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말이 있다는 언뜻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쨌는지 라고 하셨다. 예수님 말씀도 표현만 다르면 뜻은 같다. 공부가 되면 될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제가 뭐 운동하러 가서 막 청소하고 사람들한테 지금도 가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도 제가 항상 먼저 인사해요. 처음에는 자기 무서워서 하는 줄 알고 웃을 때고 숙여주면 이렇게 밟는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이 그래. 못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태도가 안 그렇거든. 알지? 시간 지나면 다 알아. 그래서 저도 따로 말 안 해. 알아봐. 다 사람들 시간 지나면 처음에는 으쓱 때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 한참 나이 어린데도 맨날 인사해주니까 지가 잘나는 줄 알고 그랬던 사람도 있어. 시간 지나면 다 알아. 근데 그렇습니다.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다투고 어쩌고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서 그러잖아. 낮춰주면 어디 가서는 부딪히지 않고 어우러질 수 있어요. 누가 하거든. 시간 지나면 또 다 알아봐줘. 사람 바보 아니어서. 처음에는 이용해 오려는 놈들 별로 다 있어. 그 사람들 사람 성품도 알아보기 쉬워. 사람 성품을 알아보기 쉬워요. 낮추면. 그렇습니다. 공부가 되면 될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다. 이치는 둘이 아니어서 성인들께서는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셨어. 정신공부는 할수록 영혼을 키우는 공부법이다. 호흡 한 번에 그 한 번만큼 커진다. 호흡마다 일정량씩 남아서 폐기, 기운이 쌓이는 까닭이다. 그렇게 기운 영혼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 그리고 죽어서도 가지고 간다. 황제의 지위나 천만금의 재화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헛것이지만 기운을 키우는 영혼은 영원히 내 것이다. 참 것이다. 그 계급이 앞으로도 계속 높은 계급이 적용이 돼. 강급되기 전에는. 키운 영혼은 자꾸 높은 계급이 돼. 다음 상에서도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 영혼이 크기 때문에. 영혼은 진짜 계급이에요. 상처는 엄격한 계급사입니다. 비리 하나 봉수지 말씀이에요. 비리 하나도 없고 엄격하대요. 상벌 확실하고